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설명드리고요. 이제 코스피 차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나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탭 부분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롯데케미칼 등 종목 설명드리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애플,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 이제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을수록 저평가가 돼 있고 낮을수록 고평가가 돼 있다는 말인데요. 높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낮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매매 타이밍 잡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한 88,000원 정도 되는데, FCF 기준으로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14만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장중 시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장초에 조금 상승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2%의 큰 하락폭을 나타냈고요. 코스피 200도 마이너스 한 2.2%, 코스닥도 한 마이너스 1.6%의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약 한 2조 1000억 정도 큰 수량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적으로 계속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7,500억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이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중반까지 계속 매도를 하면서 거의 한 5천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장 막판에 계속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한 1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를 하다가 오히려 장중에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한 3,600억 정도 선물을 매수하였고, 개인은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한 마이너스 3,6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한 2,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한 1,400억, 기관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먼저 일단 해외 쪽 증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마이너스 한 2점, 다우는 한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S&P 0.4, 나스닥 한 0.1%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S&P 선물은 한 마이너스 0.3%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한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0.6%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중국이랑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고, 현재 일단 유럽 같은 증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 설명드리기 앞서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리면, 이제 어제 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제 파월 의장이 조금 발표가 있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고용이나 인플레 목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목표 달성 시점까지는 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계속되었습니다.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미국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었는데, 한 2조 정도, 1.5조에서 한 2조 정도로 이제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그 정도 부양책을 한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부양 금액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1조 달러에서 한 2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국고채 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 미국 채권 금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하고, 증시에는 결국은 일단 단기적인 호재는 맞지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부양책 자체는.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구봉하고 이제 주봉, 일봉 순으로 설명드리고요. 이제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일단 차트 안에 있는 괴선들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진한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이렇게 주가가 최고점을 치고 이렇게 꼬리를 나타내는 자체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지금 이제는 전환선을 하회를 하였고요. 기준선은 상회하고 있지만 9일 후행 스팬들도 언제든 좀 역전될 수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 또 하락을 하면 RSI 같은 경우도 70을 하회할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실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땡땡땡땡이 이제 파라볼릭 SIR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디어 오늘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었고요.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부 정도는 오늘 매도하시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다시 주가가 재상승하더라도 그때 재매수하더라도 오늘 조금 일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 기준선까지 주가가 하회를 하면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재차 상회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20분봉을 보더라도 주가가 일단 오늘 기준선과 전환선을 다 하회를 해버렸고요. 전환선과 기준선도 지금 역전이 되었습니다.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곧 역전 예정이기 때문에 다만 RSI는 조금 30의 부근에 가까이 오고 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 하락 추세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120분봉인 전환선은 상회하고 기준선 상회할 때 그때 좀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10분봉이나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추세적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신다면 이 한 120분봉 정도가 기준선, 전환선을 넘어설 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오늘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빅스 변동성이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 분석 자료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한 부분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올려드리는 이 노란 색깔 썸네일 유동성 분석 자료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지금 M2-M1 증가율이 사실 언제든 조금 완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완만해지면 보통 단기적인 조정을 나타내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동성이 M2하고 M1이 이게 그냥 유동성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35%, 한 37, 거의 한 35%, M1 같은 경우는 7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다 상승하는 사실 상승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M2-M1이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단기 조정을 보이고 나서 랠리를 할 때는 그때는 아마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풀리면서 아마 실적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풀린 유동성에 의한 실적 랠리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에 대한 조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유동성 힘으로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였지만 이번 조정 때 받고 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할 때는 아마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종목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기회에 아마 이번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종목 교체를 조금 더욱 우량한 종목으로, 제가 우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가 단순히 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이 내재 가치나 차트상으로 조금 더 양호한 종목에 조금 리밸런싱을 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조금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해 드리면 2020년까지는 사실 개인이 계속 매도세를 나타냈다가 2020년부터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실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한 60조 정도를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더욱 거셉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과 개인의 사실 손바뀜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말씀드리면,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체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는 지금 21조 한 2천만 원, 2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매일 갱신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절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사실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이고요. 현재 코스피 자체가 레벨업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보통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뒤, 뭐 빠르면은 뭐 1, 2주 뒤, 뭐 늦을 때는 한 몇 달 뒤에 조정을 나타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나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코스피랑 S&P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할인율을, 아까 삼성전자 보여드렸던 그 할인율을, 기대 수익률, 뭐 내재 수익률, 금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금리를 보정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이제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위기심마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다는 시그널을 나타냈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금리도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언제든지 단기 조정은 조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시 자체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빨간 탭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한 6%에서, 이 기대 수익률이 한 6%에서 한 8% 정도 나타나면 고점을 치고 조금 하락을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도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8%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조정을 나타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주가가 상승은 하긴 하였지만, 거의 8% 정도 다다르면 주가가 이제 한 몇 달 뒤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도 한 7.9%까지 왔기 때문에 뭐 달리는 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뭐 증시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며칠간은 조금 조정을 보이지만 아직은 달리는 말이라고 추세상으로는 판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조정을 보인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많이 왔다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언제든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라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보통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냥 연두색깔 이 차트를 금리를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과거에 대비해서 저금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이제 페드 모형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절대가치 평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한 3%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88,000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내재 가치가 한 138,000원, 한 56%, 57%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조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CAPEX를 차감한 잉여현금 흐름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요. 영업현금 흐름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이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건을 판 금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뭐 인건비나 이자 비용, 광고비, 뭐 법인세 등을 다 차감한 순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캐펙스 금액은 회사가 뭐 공장이나 건물들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한 게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 한 25년도 수준의 잉여현금 흐름이 한 30조 정도 나온다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가 목표 주가가 한 14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제가 보통 개별 종목들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EBITDA, 뭐 당기순이익, 뭐
영업이익률, 뭐 총차익금 의존도 등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삼성전자나 뭐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뭐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수하여 설명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퍼랑 PBR 분석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7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5년 실적으로는 퍼가 한 9.6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PBR은 1.9에서 한 1.1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삼성전자 차트 분석해드리면 삼성전자에도 일단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최고점을 친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긴 꼬리가 나는 모양이 보통 천정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전환선을 하회하였습니다. 지금 구일 횡스팬도 약간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일부 매도 정도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좀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RSI도 뭐 7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 주가가 뭐 다음 주에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지금 단기 조정을 보이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올라가더라도 전환선을 다시 상회할 때 조금 재매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대차고요. 잠깐 시기 조금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잠깐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이제 현대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주가가 많이 급락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좀 짧은 시결로 보시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페드 모형상으로도 크게 상승 여력은 높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연구 성장률을 제가 3%로 설정을 하였는데 이제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한 24만원 정도 되는데 뭐 목표 주가가 뭐 약 한 23만원 정도 뭐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정도가 그냥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FCF나 뭐 림 같은 경우가 뭐 둘 다 정확한 모델은 100% 완벽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은 오차범위 내라고 감안했을 때 뭐 현재 주가가 거의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게 이제 애플카나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수소차 뭐 전기차 관련한 이슈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조금 보수적으로 25년도에 한 126조 정도 잡고 영업이익률 한 6%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목표 주가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바로 퍼 설명을 해드리면 퍼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으로 한 13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로는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PBR 한 0.8에서 한 0.6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현대차도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이 선행스팬도 돌파를 하였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주봉상 괴선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이렇게 긴 꼬리를 달린 음봉 그리고 거래량이 이게 터진 거를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천장을 닿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삼성전자랑 주가가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미 RSI를 70을 하회를 하고 있고 주가가 전환선까지도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다면 저는 일부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기준선까지 깨버리면 똑같이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많이 하락은 하였지만 과거 저점 뭐 기대 수익률 비해서는
사실 상승 여력은 조금은 더 있지 않는 종목인가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내재 수익률 기준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연구 성장률은 제가 2%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약 한 34만원, 1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거의 내재가치 수준, 지금 뭐 적정가치에 왔다라고는 절대가치 평가로 판단이 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9.6배에서 25년도에는 7.5배, PBR은 0.7에서 한 0.5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케미칼도 차트 설명해드리면 현재 구주봉이 선행스팬을 넘고 기준선도 넘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9일 후행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거의 호전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이렇게 도지 모양이 십자 모양을 도지 모양이라고 하는데 도지 모양이 나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차트상으로는 조금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뭐 소폭이나마 전환선을 하회하였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일부 매도 정도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다음 주라도 주가가 재차 상승을 하면 그때 조금 재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주가가 이 전환선을 상회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뭐 신규 매수하시는 것은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신다면 전환선을 하회할 때 일부 매도, 이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조금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똑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도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였지만 뭐 이 기대 수익률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 4.5%에서 뭐 한 6%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큰 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로 뭐 주가를 조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바로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해드리면 셀트리온은 제가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33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해야 된다고 나오지만 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이 거의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뭐 현재 주가가 뭐 거의 적정하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가 급등한 점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64배 정도 될 것 같고 25년도에는 47배, PBR은 한 11배에서 한 6배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설명해드리면 일단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는 일단 주가가 이 전환선을 일단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6일이나 9일이나 26일 후행스팬도 지금 거의 역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 하락 추세에 돌입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기적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어제 오늘 급락을 하면서 사실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고요. 9일하고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하락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어제 이 기준선을 하회할 때 조금 매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이 선행스팬 바닥에서 이 빨간색하고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선행스팬인데요. 이 선행스팬 하단에서 과연 지지를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그 부분과 상관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서 주가가 재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지지를 못하면 정말 더 큰 하락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주가가 뭐 전환선과 기준선을 상회하면 조금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상 뭐 거의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보다는 저는 뭐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 시계열로 보시면 뭐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과거 저점이 한 3.5% 수준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낮아진 모습이고요. 카카오 절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연구 성장률은 제가 카카오는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뭐 거의 한 44만원 정도 되는데
FCF라는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한 37만원 정도 나옵니다. 뭐 이 정도도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4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한 49배까지는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한 6배에서 4배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들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괴선상으로는 다 호전인데 일단 십자 이 도지 모양 캔들상 도지 모양이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도지 모양이 나고 있는 게 사실 조금 부담 요인인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괴선들은 다 호전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가 조금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매도 정도는 가능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뭐 이익 실현, 뭐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한 매도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하락하면 그때 일부 매도하시는 전략을 이 종목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KB금융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지만 이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이 페드 모형상으로도 사실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뭐 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개인분들에 대한 대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빌려준 대출 채권에 대한 손상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 뭐 올해 뭐 일정 부분에서 단기 조정은 조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유하신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저는 예상되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금융사기 때문에 은행과 뭐 생명보험사, 뭐 그리고 손해보험사 등 뭐 증권사 부분을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랑 상당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뭐 여러 가지 부양책들도 있고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동사 주가도 금리랑 연동해서 추세적인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KB금융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구주봉이고요. 현재 주가가 이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준선을 조금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다만 뭐 현재 주가가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고 이 9일,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되고 있는 것은 일단 초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추세의 초입 정도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일 후행스팬이 언제든 조금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신다면 이 기준선까지 조금 상회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차트의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뭐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26일 후행스팬까지는 다 호전이 돼 있지만 일단 9인 후행스팬이 지금 역전되는 단계고요. 뭐 주가가 언제든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규 매수 정도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지금 당장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이 선행스팬 안으로 일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지금 역전이 되었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도 지금 매우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초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시작될 거라고 바라보는 종목이지만 일단 일봉상으로 이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고 이 선행스팬까지 돌파하면 조금 일부 전량을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 기대 수익률, 뭐 내재 수익률 방법으로는 사실 거의 적정 주가에 왔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조금 절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자, SK텔레콤 연구 성장률을 한 3% 정도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66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16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0배에서 25년도엔 8배, PBR은 0.7에서 한 0.5배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내재가치 모형하고요.
내재 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과거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과거 최고 밸류에이션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절대가치 평가는 과거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어땠든 간에 이 회사 지금 내재적으로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목표 주가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절대가치 평가기 때문에 조금 상대가치 평가와 이제 매도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가 다 저평가일 때 사실 매수하는 종목이 가장 우수하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고평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가치, 절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주가가 뭐 현재 전환선 기준선부터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이 다 뭐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주봉상으로도 뭐 여전히 뭐 다 호전되어 있지만 조금 이 전환선 부근에 붙어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봉상으로도 똑같이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늘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지 못한다면 조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면 그리고 이 9일 후행스팬도 다시 호전이 되면 그때 조금 일부 이렇게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쪽 S&P랑 애플 그리고 테슬라 종목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지금 선물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S&P 선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초장기인 구주봉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주가가 현재 저단선 기준선부터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RSI가 뭐 70 근처 부근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아마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 전환선이라는 게 9일 동안의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 저점이 최저점이 1월 5일 이 부분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최저점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선이 계속 상승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언제든 주가가 전환선을 조금 밑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뭐 오늘이나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꼭 일부 매도를 한다는 조금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애플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상으로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주장 추세도 상승 추세이지만 다만 이렇게 RSI가 70에서 70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도지 모양식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도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사실 이미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였고 지금 전환선 기준선도 어떻게 보면 좀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재차 이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구주봉상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후행스팬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후행스팬들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이렇게 최고점 위치 부근에서 도지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엔 일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가가 뭐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은 다 호전돼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저점 부근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전환선이 재차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전환선을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이 종목도 똑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